안녕하세요. 결혼음악TV의 미세스 여우입니다. 인간에게는 바람 피는 유전자라는 것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바람은 사주팔자에도 나오고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거다라는 말이 있는 건데요. 바로 바람은 이 유전자에 의해서 불륜형과 정숙형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불륜형 타입은요, 상대방한테 쉽게 질리고 또 이기적이고 불친절한 유형이라고 해요. 이 위험천만한 유형이 인구 10명당 한두 명이면 좋으련만 실상은 확률이 50대 50. 2명 중 1명은 이 불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좌절. 선천적으로 타고났지만 본인의 의지와 노력으로 얼마든지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하다긴 하지만 한 번도 바람 안 피운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피운 사람은 없다고. 처음부터 이 바람이라는 거를 안 피우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정숙형 타입의 사람을 잘 고를 수 있는 그런 안목, 그런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될 텐데요. 그래야 연애를 하든 결혼을 하든 최소한 상대의 외도로 인해서 고통받을 일은 없을 거라는 거죠. 오늘은 정숙형과 소위 불륜형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륜형은요, 첫 번째, 사람에 대해서 쉽게 실증을 냅니다. 처음에 상대방한테 느꼈던 설렘, 또 뜨거운 연애 감정, 심쿵한 마음, 그런 것들이 오래 지속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죠. 사랑을 느끼는 호르몬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한 2, 3년 정도 지속이 된다고 하는데요. 어쩌면 이 불륜형 타입의 사람들은 이 사랑의 호르몬이 분비되는 기간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요, 연애 기간, 결혼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편안함과 안정감으로 그렇게 관계가 지속되는 것이 정상적인 건데, 그럼으로 인해서 둘 사이가 깊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그런 안정감과 편안함을 되게 지루하게 느낀다는 거죠. 또 상대방에 대해서 쉽게 실증을 낸다는 건데요. 이런 마음, 이런 태도는 끊임없이 새로운 사랑을 찾아서 다른 것을 경험해보고 싶어서 다른 사람을 찾아보게 됩니다. 두 번째, 더 큰 재미, 더 큰 자극을 원해서인데요. 사람이 일상을 영위한다는 것은 재밌는 날, 행복한 날도 있지만 대개는 딱히 재밌지도 즐겁지도 않은 그런 무덤덤한 일상을 살아가게 마련이잖아요. 그저 잠자고 먹고 일어나고 일하러 가고 이런 생활의 반복인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냥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원래 그런 거려니 그러려니 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다지 딱히 맛이 있지도 않은 밥을 또 반찬을 먹으면서 그냥 먹는 거죠. 맛이 없어도, 재미가 없어도, 기쁨이 없어도 우리는 그냥 삽니다. 왜? 그냥 그게 인생이니까. 된장국 하나를 평생 맛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먹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침에 먹은 밥과 반찬을 점심때 먹기를 지극히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죠. 불륜형은 사소한 재미, 소소한 즐거움, 잔잔한 일상에는 마음이 동하지를 않습니다. 뭔가 신선하고 쇼킹하고 색다른 그런 큰 자극, 큰 재미를 돋는다는 거죠. 작은 것에는 둔감하고 큰 것에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람의 기준이 엄청 관대하다인데요. 정숙형의 경우에 낯선 이성과 통만 해도 또 통화만 하게 되더라도 이건 아니지 하는 죄책감이 드는데, 반면에 불륜형은 톡이나 통화하는 것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고요. 만나서 밥 먹고 영화 보고 이렇게 드라이브하고 이런 것조차도 바람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교적인 활동, 친분 쌓는 거 이런 정도로밖에 인식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런 유형의 사람들에게는 바람이란 만나서 진한 스킨십 정도는 해야 바람이라고 생각한답니다.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저게 바람인가 아닌가 라고 혼동이 되는 그런 것들은 여지가 있는 건 무조건 바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누가 봐도 저건 바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만 바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람의 기준이 엄청 관대한 거죠. 제가 저희 남편이랑 사귀기 시작했을 때도요, 남편이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내 사람이니까 이제 다른 사람과는 톡과 통화, 모든 그런 연락을 끊어줬으면 좋겠다. 저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흔쾌히 그런다고 했죠. 그 이후로 저는
지금까지 제 휴대폰하고 PC를 남편한테 오픈을 하고 있는데요. 남편이 수시로 저장 공간이 없을 때, 또 제 PC에 영화를 다운로드 받을 때 제 거를 종종 이용을 하는데요. 정작 저는 남편의 폰이나 PC를 볼 일이 없어요. 저는 전공이 인문학이고요. 저는 인문학도 기계 문외한이죠. 그리고 남편은 공대 삼촌이거든요. 전자공학을 전공해서 지금까지 연구개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계에 대해서 완전 빠삭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는 남편은 저한테 도움받을 일이 없고 저는 남편한테 도움받을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남편 전자기기를 전혀 열을 일이 없다는 거죠. 제 거 보기도 벅찬데 남의 거를 어떻게 보겠어요. 대략 난감. 오늘 불륜형과 정숙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 정숙형을 고르는 그런 해안을 한번 키워보세요. 불륜형들은 스스로 자제하셔야 되겠죠. 사실 유전자 얘기를 하고 사람이 두 부류로 정숙형과 불륜형으로 이렇게 나눠보긴 했지만 인간이라면 누구나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정숙한 측면도 있고 불륜형인 그런 측면도 있을 텐데요. 우리가 우리 배우자와 나와 또 애들과 우리 가정을 지키고 함께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불륜적인 측면은 자제해야 되겠죠? 요즘에는 제가 부의 추월 차선을 읽고 있는데요. 무척 흥미로워요. 이 책은 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바이블이라고 여겨질 만큼 그렇게 유명하고 좋은 책이잖아요. 저도 읽으면서 정말 고개를 끄덕이면서 감탄을 하면서 읽고 있는데요. 이 책 355쪽에 보면 챕터 41인데요. 소재가 사업 파트너십은 결혼만큼 중요하다예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결혼은 사업 파트너십과 같다. 내지는 결혼은 사업 파트너십만큼 중요하다라고 다시 바꿔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저자는 355쪽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파트너십은 결혼과 같다. 열렬한 감정과 욕망이 사라지고 나면 두 사람은 성격, 시너지 효과, 상호 보완적인 속성 등에 기대해 살아가야만 한다. 결혼이라는 것은 또 오래된 관계라는 것은 열렬한 감정과 욕망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서로 간에 상호 보완적인 속성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둘 간의 정의나 비전 이런 것들에 기대서 서로 살아간다는 게 결혼이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오늘 열렬한 감정과 욕망이 사라져도 내 결혼을 어떻게 성공적인 결혼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숙제 타임 숙제 드릴게요. 오늘은 우리 배우자와 마주 앉아서 우리의 비전, 나와 우리 배우자의 비전을 한번 이야기로 나눠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이야기를 나누다가 적을 것은 글로 나눠보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두 사람이 서로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서로 충돌하는지 이것도 한번 알아보시고요. 비전이 있다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깊게 대화를 나눠볼 수 있는